안녕하세요. 시내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단숨에 충무로 최고의 기대주로 떠오른 배우 김준환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입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시내21에서 캐나다 연초에 라이징 스타 특집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 나오셨죠. 예, 했었죠. 예. 그 뒤로 너무 활동이 대단하셔가지고 정말 뿌듯합니다. 개인적으로. 진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고 이끌고 다 했다. 이래 잘날 척 좀 하면 안 되나? 영화 허스토리는 부산에 잘 나가는 사장 문정숙이 언제든지 내가 마음에 품어왔던 거예요. 저 할매처럼 한번 삐끗하면 네 인생 끝이다. 살짝 무서운 사람이네. 우연한 기회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지원군이 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어머님이 전화를. 언니 왜 그렇게까지 그 할매들한테 집착하는 거야? 부끄러워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예, 여기에 냉철한 제일교포 변호사 이상일까지 동참해서 일본 정부와의 재판에 나서게 되죠. 이렇게 잊혀가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한뜻으로 뭉친 이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그 일본놈들이 우리들한테 사과를 할까? 그놈들이 무릎을 꿇을 거냐고! 그 영화 허스토리는 그 역사적, 사회적 의미가 굉장히 깊은 작품이어서 출연 결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 네. 어떠셨어요? 이미 끝난 역사도 아니고 아직 계속 진행 중인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감히 대변한다는 게 사실 연기하는 사람으로서 쉬운 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こうして原告たちが沈黙を破った以上もうなかったことにはできないんです。 이 이야기는 꼭 세상에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배우로서 또 제가 가진 특기도 있고 일본어라는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용기를 낸 거죠 사실. 예. 그 맡으셨던 변호사 이상일 캐릭터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흥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예?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흥분의 유효기간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 무료 이상일 변론을 됐어. 하면서도 뭔가 감정적이보다는 정말 냉철한 그런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제오 됐어. 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시작을 하셨나요? 어쨌든 실존 인물이 계시잖아요. 그분이라면 어떤 태도로 할머니들을 변호하셨을까? 가자, 僕はやるよ。 뭐 영화에도 등장하지만 제이조포로서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트라우마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을 만났을 때 자기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겸허해지는 예, 그런 태도라고 할까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후반부에 맥주 한잔 하면서 예. 제일교포로서 살아왔던 힘든 점을 토로하는 장면이 네. 좀 인상적이었는데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드시는 장면일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자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장면이 거의 없죠. 덤덤하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갖게 된 어떤 지금 현재의 태도에 대한 소신. 왜 하필 나는 조선애일까? 그런 부모님 원망 같은 건 또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에 차별과 불합리를 용납하기 싫다. 뭐 그런 생각만 맴돌고. 그런 것들이 담겨 있는 장면이라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허스토리에서는요, 이 일본어뿐만 아니라 이 제일교포식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장면이 또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대사들이 더 힘들지 않으셨을까?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정말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 제일 힘든 지점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미묘하게 다 다르시거든요. 근데 또 이상일 변호사는 이게 쓰는 언어들을 보면은 진짜 제대로 해보는 거 맞아요. 너 같아도 돼요. 이런 작품은 빨리 안 끝난다니까. 꽤나 한국어를 잘하는 설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꽤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일본은 과거 자신들이 일으킨 전쟁에 대한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의적 국가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어설프게 하면은 그것도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선을 잡는 게 참 쉽지 않았죠. 근데 사실 이런 작품에서 그 정도 수준과 분량으로 네. 그 언어를 쓰면 실생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게 되지 않나요, 거의? 그런 건 있어요. 뭐 한창 박열할 때도 그랬고 일본어를 좀 많이 쓰게 되긴 그렇죠. 했었어요. 네. 익숙해지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들이 버릇이 돼가지고 아직도 만나면은 좀 일본어로 반일본어로 대화하고 그 수많은 일본어 대사 중에서 유독 좀 기억에 남는 대사, 지금도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대사가 혹시 있으신가요? 안 지워지는 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군함도에서 쳤던 대사예요. 군함도에서요. 워낙 영화도 규모가 크고 단역으로 간 거여서 내가 틀리면 안 된다. 막 저가 대사를 치는데 여기 앞에 100명이 있는 거예요. 출연자가. 와 이거 나 NG 한 번 나면 이거 막 그런 압박 때문에 대사를 반복적으로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 대사. 한번 해볼까요? もう一度騒動を起こしたら銃を撃つぞ。もう一度騒動を起こしたら暴動だとみなして銃を撃つぞ 뭐라는 거야, 저 새끼가. 한 번 더 소동을 일으키면 총 쏜다. 근데 이거를 이 한 줄짜리 대사를 계속 막 그래서 아직도 가끔 샤워하다가 그게 생각나서 막 한 번씩 해보고 이렇게. 샤워하다가 떠올리기는 좀 무서운 대사네요. 맞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연기 분량이 꽤 많은데 나중에 이제 극장에서 영화를 보셨을 때 자신이 출연하지 않은 장면 중에서 혹시 네. 마음에 드셨던 장면이나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웃음이 오히려 더 많이 기억이 나요. 할머니들이나 이제 문정숙 단장의 웃음. 아이고 복신하니 좋네. 김희애 선배님이랑 김혜숙 선배님이랑 둘이 여관에서 이제 네. 이불 덮고 이제 도란도란 얘기 나누실 때 딸 혜수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그렇죠. 잘했나 우리 혜수는. 가도 다 컸어 얘. 내 얘기했나 혜수한테. 어때 얘? 아직 어려가. 바꿨다면서. 그런 걱정 같이 나누고 하는 모습들이 가족 같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장면 진짜 좋아해요. 전작이었죠. 영화 박열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허스토리의 이상일과 박열의 다테마스는 닮아 있는 지점이 꽤 있는 캐릭터인데요. 이 두 캐릭터가 좀 어떻게 그래도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일본어를 사용하고 뭐 좀 젊은 법조인이다라는 거에서 좀 공통점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この事件を君が担当したまえ。任せてくだされば最善を尽くします 이거지? 목적이 다른 것 같아요. 사실 다테마스는 결국은 어떤 개인의 입신양명이라든지 제국주의 일본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와중에 겪게 되는 어떤 인간적인 어떤 괴로움이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배우 이재훈 씨랑 이렇게 대면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요. 처음 만날 때 보면 오는 걸 기다리면서 그 유리에서 그 비춰지는 모습으로 오는 걸 보거든요. 그때 와,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남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 첫 만남을. 그런 생각이 들겠죠. 緊張しないで着席してください 제가 다테마스라는 사람을 생각했을 때는 매너 있게 정정당당하게 이들을 상대하는 것이 훨씬 더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다. 그런 태도로 임해야지 했는데 너무 세게 나오니까 여기서. 그렇죠. 저는 그 두 인물의 묘한 밀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되게 재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천황 같은 기생충을 살려두는 건 인류 사회 민족의 참된 평화를 해치는 거 아니야? 기생충.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거의 뭐 기생충이나 다름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으악하고 네, 깜짝 놀라시잖아요. 그런 장면도 되게 재밌었어요. 예. 저를 바보 만드는 장면. 저도 이렇게 그런 망가지는 장면 너무 좋아요. 예. 서로 지지고 볶고 하다 보면은 미운 정 고운 정 다 쌓이지 않겠냐. 그들 마음속에는 약간의 어떤 우정 같은 것들도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자리 좀 비켜주지.はい皆さん出ましょう
내 마셔. 내 마셔. 그 사진을 이렇게 주고받는 장면도 있잖아요. 예, 그런 장면에서 약간 이상한 묘한 감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 장면이 기억에 남아요. 一枚は私が保管する。 유일하게 한국어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 단식하고 있는 박열을 찾아가서 네네네. 일종 어떻게 보면 다그치는 장면이죠. 공적인 자리에선 그렇다 할지라도 사적인 자리에서는 조선말도 하고 그랬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했던 건데요. 이제 그 감옥 앞에서 하는 거기도 하고 그런 건 어차피 기록되는 것도 아니니까. 뭐가 문제야? 밥이 너무 적네. 어? 리딩 때 한번 재미삼아 해봤어요, 제가. 근데 너무 다 좋아해 주셔가지고 채택이 됐죠. 사실 하면서도 좀 겁났었어요. 찍는 날 아무도 안 웃어가지고 리딩 때는 빵 터졌거든요, 진짜. 또 뭐? 뭐가 문제야? 촬영 날 딱 갔는데 아무도 안 웃는 거예요. 감독님도 안 웃으시고 망했구나. 내가 영화를 망쳤다. 이 숨통 같은 장면을 내가 차단시키다니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행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아이고 다행이야. 그 영화 박열의 다테마스 역할을 통해서 연말 시상식에서 신인상 후보로 많이 언급이 되셨어요. 네. 지금 돌이켜보면 다테마스 역할이 어떤 의미였던 것 같은가요? 제가 박열을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운이 좋은 것 같다고. 제가 조금 비교적 저예산으로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신인 배우인 저 같은 사람한테도 이제 기회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일본어라는 어떤 특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후보군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쩌다 보니까 제가 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정말 운이 좋았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감사한 마음만 들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아직도 신기해요. 그게. 네, 그럼 영화 박열에 이어서 그 이준익 감독의 또 다른 작품, 이 변산에서 맡으신 어떻게 보면 좀 찌질한 그 비리 기자라고 해야 되나? 이 캐릭터를 보면서 그렇죠. 인생이 비리죠. 아주 비리로 가득 찬 인간. 네. 새를 무척 좋아했다. 학수가 썼던 그 노트를 이제 어떻게 보면 표절해가지고 이렇게 뭐 등단을 하기도 하고. 눈 쌓인 겨울이면 이런 도둑놈의 새끼 이거. 또 학수가 또 짝사랑하는 여자를 이렇게 뺏으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어떡하지? 이제 우리 둘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 학수 볼을 꼬집는 장면이 애드립이었다고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아는 형 중에 1살 형이 있었는데 그렇게 볼을 꼬집더라고요.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이 새끼요. 아,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그 형이 너무 도움됐습니다. 예. 그 형이 롤모델이었어요. 너무 밉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작품에서 그 묘사가 되는 게 과거에 이제 후배였지만 지금은 건달이 된 친구가 네. 족제비 같은 새끼가 쪽제비 같이 생긴 놈이라고 하잖아요. 아, 그건 그쪽에서 애드립을 해준 거예요. 허락을 받은 애드립인가요? 안 받은 애드립이. 뭐 욕할 때 뭐 허락받고 하나요? 오, 가오 박살. 어? 이렇게 출연하신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고 있어요. 허스토리, 박열, 변산 이렇게 보고 있는데 묘하게 김준환 배우는 혼자 외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허스토리에서도 어떻게 보면 할머니들 사이에서 청일점 같은 캐릭터고 이 박열도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있는 불령 사이 바깥에 있는 그 다테마스 판사고요. 변산에서는 이 의리로 똘똘 뭉쳐있는 수많은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굳이 말하자면 악역 같은 인물이기도 하고 어떻게 좀 외롭지 않으실까? 외롭습니다. 특히 변산에서 더 외로웠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메소드를 하시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왕따를 시키시더라고요. 다 친해요. 엄청 친한데 저도 친한데 약간 기운이 저를 좀 밀어내는 기운을 놀리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장난인 거 알면서도 이렇게 섭섭한 거 있죠. 변산에 이제 엔딩 크레딧 올라가면서 나오는 춤추는 장면. 에필로그 장면. 네. 제가 있어요. 있으시더라고요. 봤어요. 제가 있는데 친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는 저 뒤에서 화출 소장님 옆에서 같이 박수 치고 있거든요. 그때 또 2차 외로움을 겪었어요. 아, 외로운 존재구나 내가 이 영화에서. 너 그때도 있었냐?
보통 우리가 이제 배우의 어떤 매력을 얘기할 때 상투적으로 이제 앞으로가 기대되는 배우다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저는 정말 김준환 배우를 보면서 다른 장르, 다른 감독의 영화에서 만나면 어떨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앞으로 어떤 배우로 기억되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선명하게 그 대중 여러분들한테 각인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캐릭터로서 저를 기억해 주시면 네,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요.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PR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예. 제한 시간은 단 13초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시작. 네, 안녕하세요. 배우 김준환이라고 합니다. 네. 예. 정말 열심히 어떤 작품이든 열심히 잘. 사상 최악. 와, 진짜 이렇게 모자란 사람입니다. 진짜 속에서 천벌이 나네 그냥. 아유 정말로.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김준환 씨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배우 김준환의 영화들 BTV를 통해 감상하세요.